자, 우리가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필수로 알아야 할 함수가 뭐가 있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요 VLOOKUP하고 HLOOKUP이 껴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VLOOKUP은 버티컬이에요. 버티컬, 세로. HLOOKUP은 horizontal lookup이라 그래서 가로. 방법은 동일해요. HLOOKUP하고 VLOOKUP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지금 여기에 A, B, C, D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A, B, C, D를 여기서 찾아야 돼. A면, B면, C면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참조 영역이 가로로 돼 있잖아요. A, B, C, D가. 이거는 HLOOKUP을 쓰는 거예요. HLOOKUP을 쓰는 거고, 요 A에 해당하는 거를 A, B, C에서 찾아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꿀달달 참외가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여기다 단가가 여기다 상품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단가가 들어가서 수량과 단가를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상품을 조회하는 조회 여기가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VLOOKUP이지. 그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 참조 영역을 보고 하는 게 참조 영역.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참조 영역을 물어봤을 때 얘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느냐 가로로 나열되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다 이거죠. 예.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첫 번째 꿀달달 참외라고 된 A-478이라고 하는 것이 A니까 식품이잖아요. 그럼 여기 자동으로 식품이 나와야 되잖아. 식품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B가 들어가면 B는 여행이고, 그렇죠? C는 뷰티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가로로 찾는 거니까 아까 제가 HLOOKUP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HLOOKUP 이렇게. HLOOKUP 보니까 여기에 세상에 지금 보시면 lookup value, table array, row index number, range lookup 이런 네 가지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는, sum, 괄호 열고 그냥 블럭 잡으면 끝나는데 범위를 얘는 네 개를 써야 되고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range lookup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또 안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옵션이란 뜻이에요. 요 대가로는 꽃가로는 또 옵션이란 뜻인데 하여튼 lookup value가 뭐냐,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 로우 인덱스 넘버는 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요거 누른다. fx. 지금 아래에 있는 코드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 코드에 식품이냐 여행이냐 뷰티라는 걸 가져와야 되니까 얘는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는 HLOOKUP을 쓸 거고요. HLOOKUP. 그리고 fx를 누를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테이블 어레이를 먼저 좀 볼게요. 테이블 어레이. 이 테이블 어레이는요. 요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얘는 아닙니다. 얘는 그냥 사람 눈에 보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따가 이제 VLOOKUP 쓰겠지만 얘도 아니겠죠? 여기만 블럭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테이블 어레이가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 어레이의 첫 번째 코드가 여기 있는 거니까 이 코드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하는 식품인지 여행인지를 찾아와야 되니까 로우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줄이냐, 몇 번째 줄이냐, 그 두 번째 줄이 있는 걸 가져와라 라고 2를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ookup value는 요 A의 네 번째 셀에 있는 첫 번째 왼쪽 글자를 잘라야 되니까 여기다가 left 함수를 쓸 거예요. left 함수를 써서 A의 네 번째 줄에 첫 번에 있는 한 글자를 잘라라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일단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테이블 어레이는 F4번키 누르고, 이 테이블 어레이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애, 그게 lookup value예요. 테이블 어레이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A, B, C를 찾는 것이 lookup value예요.
룩업 밸류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아니라 여기 왼쪽에 한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레프트 함수로 잘라야 돼. 레프트 함수는 뒤에 컴마하고 글자 개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 1이에요. 근데 이제 2를 써줘야 좋겠지.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버는 그 ABC에 해당하는 식품이나 여행, 뷰티를 찾아오니까 로우 줄이잖아요. 줄. 첫 번째 줄에 대한 코드를 찾아와서 여기 코드를 찾아와서 해당하는 분류를 찾아와야 되니까 2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룩업은 반드시 A, B, C에 해당하는 걸 찾아와야지 뭐 A, B, C, D가 아닌 뭐 X, Y, Z나 뭐 이런 거는 여기 아무리 있어도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false를 쓰라고 써 있는데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네. HLOOKUP, VLOOKUP을 공부할 때는 그냥 처음에 HLOOKUP을 써가지고 괄호 열고 fx 마법사 불러가지고 여기에 테이블 어레이가 여기에 있는 거다.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고, 그 중에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을 찾아와야 되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찾아와야 될 거고, 그 중에 이 블럭 중에 이 블럭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이 룩업 밸류이기 때문에 레프트 함수를 써서 여기 있는 레프트 함수에서 한 글자를 잘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1을 쓰면 되고 1 또는 생략할 수가 있고,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false라고 쓴다.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마법사를 통해서 이제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매번 마법사를 호출해서 사용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이제 외우기 시작한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는 우리 책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프트 함수를 먼저 써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잘라내기 하래요. 일단 VLOOKUP, HLOOKUP에다 넣어주려고. 종이 직접 써보지 뭐. 는 HLOOKUP. 이때 룩업 밸류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표가 테이블 어레이라 그랬잖아요. 테이블 어레이. 두 번째 나와 있는 테이블 어레이가 얘인데 이 중에 첫 번째 나온 A, B, C, D가 룩업 밸류란 말이에요. A, B, C가. 그거는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제품 번호에 왼쪽에 한 글자를 잘라라. 이것이 바로 룩업 밸류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어레이는 전체 참조표가 테이블 어레이고, 이 아이는 항상 여기에 있으니까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인덱스 넘버니까 A에 해당하는 게 B에 해당하는 C에 해당하는 코드가 1이고 거기에 따른 분류를 찾아와야 되니까 분류는 두 번째 줄에 있다. 그래서 로우 몇 번째 줄에 있는 걸 참조할 거냐, 그래서 2라고 쓰면 되고, 컴마 뜨네요. 여기 요사일치 아니죠. 우리 정확히 일치잖아요. 정확히 일치를 더블 클릭하면 false가 붙는다. 이렇게 얘를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더블 클릭하면 false가 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동 채우기 하는 셈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HLOOKUP에 관한 거를 마무리 지는 거예요. 아직 요거 0. 아까 제가 여기다 false라고 썼잖아요. false는 반드시 일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건 아직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샘플에. 이제 다음 문제지에 나와 있을 것 같아. 그때 가서 좀 참조보면 되고, 그 다음 우리 교재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직접 쓰기 곤란하니 힘드니까 얘를 먼저 썼다가 잘라냈고, A인지 B인지 하는 걸 잘라내서 요 HLOOKUP을 쓸 때 여기다가 붙여넣으라고 한 거지.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142쪽에 보시면 4번하고 5번 사이에 약간 붉은색 바탕에다가 그 C의 네 번째 셀에 들어가는 요 수식을
설명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 참조 코드, 참조 표고, 여기가 참조 표고, 그 중에 얘를 찾아가지고 그 참조표에 해당하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찾아온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 자격증을 공부할 때 H룩업, V룩업에 대해서 그렇게 평상시 안 써먹었단 말이에요. 자격시험에 나오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저는 이해가 안 되면 못 외워요. 벼락치기로 외우는 건 저는 제 머리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시험 때 되면 항상 일찍 자요. 어차피 밤새도록 공부해봤자 머리에 안 들어가는 걸 아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시험 공부야. 조금씩 공부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해를 했어. 이제 이해가 되고 나니까 외워지더라고. 이제 처음엔 뭐,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는 뭐, 0일 때는 이 0이라고 써도 되고 false라고 써도 되고, 이거 0 대신에 뭐라고 쓴다고 할까요? false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false라고 쓰고, 이게 정확히 일치라는 개념이고, 비슷하게 일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나씩 공부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거 한번 보죠. 오른쪽 건 좀 수월해요. 지금 꿀달달 참외라든지 얘가 지금 여기에서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외 같으면 1,500원이고 여기다 이제 쓸 거란 말이야, 단가에다. 근데 지금 이 참조표가 세로로 날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는 V 룩업을 쓸 거다. 버티컬 룩업을 쓸 거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 뭐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fx 마법사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이 중에 테이블 어레이가 어디에? 테이블 어레이 두 번째 있는 테이블 어레이가 여기죠. 요건 아니죠. 여기 글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얘는 의미가 없는 애예요. 요것만 잡으면 돼요. 요것만. 그리고 항상 여기에 있으니까 F4번 키. 그리고 제품명이 1번이고 단가가 2번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잖아요. 그렇죠? 요 1번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룩업 밸류에 들어갈 거고 2번 어디 들어간다? 컬럼 인덱스 넘버에 들어가는 거지.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 1번에 해당하는 룩업 밸류를 찾아가지고 이 표에서 찾아가지고 여기가 첫 번째 칸이고 여기가 두 번째 칸이니까 두 번째 있는 단가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여기다가 2라고 쓴다. 그럼 이때 룩업 밸류는 뭐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상품 이름이잖아. 요 상품 이름이 요 참조표에서 첫 번째 있는 게 룩업 밸류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있는 단가를 가져올 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은 이 제품명이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가나다 순이 아니죠. 기억에 티읕에 시읕에 이응에 지읒에 미음에 가나다 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고 싶어도 못 써요. 여기서는 반드시 이럴 때는 false를 써야 돼. false를 쓰든지 0을 쓰든지. 아까 거는 A, B, C니까 가나다 순이잖아요. A, B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비슷하게 일치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A, B, C가 아닌 K, M이나 뭐 X, Y, Z 이런 제품 코드는 없잖아요. 제품 번호가. 그래서 정확히 일치를 찾아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더더욱 여기 있는 건 더더욱 오름차순으로 쭉 나열돼야 되는데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제품명 이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확인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해보죠. 는 VLOOKUP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열었어요. 그러면 밑에 룩업 밸류를 찾으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괄호를 여는 순간 여기가 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룩업 밸류는 뭐예요?
이게 룩업 밸류지. 이 글자를 찾는 거죠. 여기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룩업 밸류가 얘가 되고, 컴마. 테이블 어레이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참조 코드표죠. 참조표. 네. 근데 얘는 항상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거품 입력도 얘를 찾을 거고, 수제 햄버거도 얘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F4번. 그 다음. 아까 H룩업에서는 로우 인덱스 넘버였어요. A가 첫 번째 줄, 분류가 두 번째 줄 이런 건데, 여기는 지금 컬럼 인덱스 넘버니까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 제품명이 첫 번째, 단가가 두 번째. 우리는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다 이거지.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컴말 자격증 필기 시험에, 국가기술 자격증 필기 시험에 이때 true를 쓸 거냐, false를 쓸 거냐를 이제 필기 시험 문제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실기는 이렇게 컴마 찍으면 뜨니까 이렇게 요걸 쓰면 되는데, 필기 시험 때는 외워서 가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시험에 이제 그렇게 내는 거죠. 이제 false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얘를 0으로 써도 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엔터 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쭉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매출액은 뭐예요?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는 수량 선택하고 곱하기 단가 찍어주면 되지. 그게 자동 체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샵샵샵 나온 거는 자릿수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F하고 G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따당 벌어지겠지. 다시요. 곱하기. 자, 는 수량 곱하기 별표 단가. 그리고 자동 체크해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얘가 이제 너비가 안 맞으면 이렇게 샵샵샵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어떻게 된다? 경계선, 옆에 칸과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진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아직 판매 상품을 안 적었을 때 있잖아. 판매 상품을 안 적었잖아. 지금 안 적었으니까 어떻게 돼? 상품명이 들어가야 단가가 나오잖아요. 단가가. 그렇죠? 그 단가가 지금 안 들어갔잖아. 단가가 안 나왔으니까 수량과 단가를 곱해야 매출액인데 문제가 커진 거죠. 지금요. 그럼 누가 잘못이야? 판매 상품을 안 적은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단가 계산하는 게 문제야? 매출액이 어차피 수량하고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단가 오류가 나니까 얘도 자동으로 오류죠. 그럼 판매 상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야, 내가 비어있다고 니들이 에러 나면 되냐? 니들이 알아서 에러 안 나게끔 잘 고쳐놔야지? 이런 거지. 근데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 이거야. 거제도 여행이라고 썼어. 그런 여행이 없잖아, 제품명이. 거제도 여행이라는 제품이 없잖아. 여기 거제도 펜션 2박 2일가 있지, 거제도 여행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판매 상품을 입력한 게 잘못이지. 잘못 입력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거제도가 이렇게 들어있었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꿀달달 담에가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입력을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요. 아까 여기 참외 이렇게 쓰면 에러잖아. 그러면 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지 여기다.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요렇게 블럭 잡으세요. 얘까지 포함해서 요렇게 블럭 잡고 반드시 얘네들은 이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맞죠? 얘네들이 엉뚱한 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거제도 여행 참외 이렇게 쓰면 제품명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블럭을 잡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가상 분석 정정 데이터 유효성 검사. 오늘 여러 실수하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그렇죠?
얘를 누르시면 요렇게 뜰 거예요. 요렇게. 여기 뭐라고 썼나 보세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라고 썼잖아. 모든 값이라고 써놨으니까. 모든 값 쓰면 안 되죠. 이 중에서 골라가지고 목록을 바꿔야 돼. 목록으로 바꿔놓고 이 원본란에다가 이제 써줘야 돼. 꿀달달 참외, 거제도 펜션 2박, 거품 2묘. 근데 쓸 내용이 많네. 그럼 얘를 블럭 잡아주면 돼.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일로 들어가는 거야. 와우. 그러면 여기에 참외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엉뚱하게 쓰면 스피커에서 쿵 소리가 나요. 아까 제가 거제도 여행이라고 썼잖아요. 이런 데이터는 없잖아요. 오류가 나. 대신에 화살표가 있으니까 고르면 돼. 여기서 고르면 돼. 이렇게 실수를 안 하지. 고르면 되잖아요. 고르면 되죠. 그렇죠? 예. 만약에 여기에 A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가 M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분류 코드가 없죠. 분류 코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류가 나지 못하게 막아야죠. 얘도 지금 상품 이름이 안 들어가면 오류가 나잖아요. 상품이 들어가면 제대로 나오는데, 그럼 오류가 생기면 뭐라고 써야 될까? 단가가 0으로 나와야 되겠지. 여기에 지금 수량이 0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단가가 나와도 매출액이 0이니까 상품명이 지정이 되지 않아도 단가는 0으로 나오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VLOOKUP을 썼는데 얘는 죄가 없어요. 얘는 죄가 없다고. 그런데 위의 식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 VLOOKUP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잘못 쓰거나 데이터를 입력을 지정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거든. 그래서 어떤 함수가 하나 끼어 들어가느냐, 요런 함수가 하나 끼어 들어가요. 는 if 에라 (1, 2) 제가 이제 A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다 A, B라고 쓸게요. 이건 뭐냐면 A를 실행해라. 실행해서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결과가 보이면 되고, 그렇죠? 결과가 보이면 되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된다면 B를 실행해라. B를 실행해서 에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겠지. if 에러.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뭐가 A에 대해서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제가 여기다 이걸 써볼게요. 이렇게 써놓고, 요 A가 뭐냐면 이거야. 요거 요 VLOOKUP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요 VLOOKUP에 의해서 아까 에러가 났잖아. 조금 전에 여기 데이터가 없으니까 에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해주면 좋다? 그냥 0이라고 나오게 해라. 0이라고 나오게 해라. 이거 0. 그러면 여기다가 if 에라 가로 열고 요 뒤에다는 컴마 0 쓰면 돼요. 0.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오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제대로 들어가면 단가가 나오지만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니까 얘는 제품이 아직 선택되지 않으니까 단가가 0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수량 곱하나 많아져.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품이 들어가는 순간 참외는 1,500원이구나. 그럼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에러 날 일이 없겠죠. 아까 얘가 에러가 났기 때문에 덩달아서 얘도 에러가 난 거지만 이제는 이쪽에 에러가 안 난단 말이야. 자 보세요. 에러 났잖아 지금. 제품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에러가 났잖아.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라고 써주면 된다? 여기를 뺐을 때 if 에러. 그래서 이 에러가 발생한다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실행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 에러가 발생하면 그래 0이라고 표시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끝에다가 컴마 0. 여기는 0 값이 빼기로 나온 것 뿐이에요. 예, 그러면 26 곱하기 0이니까 0이잖아. 여기는 상품이 아직 지정이 안 됐네요. 어떤 상품 원하시는데요? 그럼, 거제도 펜션 2박 할 거예요. 그러면 예 24만 원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하고 답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대로 이제 여기 자동 채우기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얘는 참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젤리고, 그 다음에는 뭐 여행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예. 그럼 이것도 만약에 A가 아니라 여기가 Q다 그러면 어떻게 돼? Q라는 코드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돼? 여기다 if 에러. 만약에 여기에서 코드에서 오류가 나면, 여기서 에러가 난다는 거는 ABC가 아닌 다른 코드가 들어간 거죠. 여기다가는 따옴표에다가 코드 오류라고 써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Q가 아니라 A 같으면 식품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뭐 R 그러면 어떻게 돼? 코드 오류 이렇게 나와야 돼. 예, 요것도 답을 보여드리면 결과적으로 아까 여기죠, 그렇죠? 여기도 코드를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제가 여기다 다시 쓴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명령을 걸었을 때 위의 식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될 경우를 생각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무대포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뭐든지. 엑셀은요, 한번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때문에 또 오류가 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100만 개 데이터 중에서 오류가 하나 껴있으면 전체가 오류가 돼버리는 거야. 그걸 갖고 처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오류가 없게끔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 예. 이것도 사실은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죠. 자격증 시험에는 오류가 날 일이 없잖아요.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오류가 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실무에서는 오류가 난단 말이야. 그런데 잠깐만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코드 오류라고 안 쓰고 오류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오류라고만 쓰면은요, 얘를 안 썼을 때 두 글자잖아요. 두 글자. 그럼 다 두 글자잖아요. 그럼 못 알아봐. 그래서 길게 한 거예요. 길게. 여기를 코드 오류 네 글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른 애들은 다 두 글자인데 얘만 길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길이를 다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조건부 서식 배운 거 있어. 조건부 서식.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뭐뭐와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코드 오류란 글자가 나오면 이렇게 뻘겋게 나오게 해라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오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류가 났다. 글자 수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색깔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디가 오류가 났는데요? 어디. 그럼 여기는 이제 A 대시 1, 2, 3 그러면 여기는 식품이었네 하고 이제 오류가 안 나게끔 찾아야지.
이제 이런 거는 오류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오류가 났다고. 여기다 이게 안 들어가니까 오류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수량과 단가는 그냥 곱하면 돼요. 뭐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 우리 저거 혼자 풀어보기 연습 문제를 보니까는요,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70점 이상인 학생의 수를 계산하래요. 무슨 함수를 써서?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함수를 명시해줘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아, 이런 경우는 이런 함수를 쓰면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그렇죠? 는 count if는 범위 조건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뭐예요? 70점 이상이죠? 그럼 범위는 어디예요? 범위는 점수가 범위지. 이 점수 중에서 70점 이상을 찾는 거죠. 그렇죠? 점수 범위, 점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70점 이상을 어떻게 쓰냐면 조건을 잘 쓰셔야 돼요. 조건을 쓸 때 단순히 70점 그러면 70이라고 쓰면 숫자로만 쓰면 되는데 70점 이상을 쓸 때는 크거나 같다 70이잖아요. 이렇게. 요럴 땐 반드시 따옴표도 넣어야 돼요. 조건을 명시할 때는 따옴표 안에다 꼭 쓰셔야 돼요. 꼭 안에다가 이렇게. 예. 여기서 말하는 점수는 C의 세 번째부터 11번째니까 C의 세 번째부터 C 11번째니까 이렇게 범위는 정해주면 되고, 한번 해보면 되지 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해보자고요. 여기다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가 어디라고요? 범위는 여기지 뭐. 이 점수가 범위지. 그렇죠? 컴마 크리테리아란 말이에요. 크리테리아. 이게 조건이란 뜻이래요. 영어 단어가 크리테리아가 조건이야. 그러면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쓰고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6명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잠깐만. 70점 이상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 6명. (70점) 이상의 학생 수죠. 그렇죠? 자, 문제 어렵게 내드릴게요. 70점대 학생의 수. 70점대라는 건 뭐죠? 70 이상, 80 미만이죠. 그렇죠? 첫 번째,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count if s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count if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count if s는 count if s를 쓰고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뒤에 s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한번 여러분이 해보실래요? 얘는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70점대, 여기 70점대가 몇 명이냐면 1명, 2명, 3명, 4명이어야 돼요. 그렇죠? 80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70에서 80 미만이니까 이거는 빠지고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나와야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70점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count if 함수 갖고도 돼요. count if s는 되게 쉬워요. 알고 보면은요. 자, 김씨이면서 70점 이상인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죠.
김 씨면서 10점 이상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카운트 if 갖고는 불가능해요. 카운트 if는 점수만 이 하나의 계열만 갖고 따질 때는 가능한데, 이러면서 서울 살면서 70점 이상인 사람을 찾아보시오 이렇게 되면은 항목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카운트 if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를 사용했었어요. 어려운 함수를. 그러다가 카운트 if s가 생긴 거예요. 카운트 if s는요, 자, 요거 이렇게 씁니다. 제가 요걸 그대로 보여드리면은요, 이 점수대에서 70점 이상인 사람을 찾아요. 점수에서 10점 이상을 찾아요. 그 다음에 얘를 빼요. 카운트 if s라 그랬죠? 제가 S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쓰냐면 70점 이상이면서 그 다음 80점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써요. 이게 조건제시법 아닙니까? 7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80점보다 작은 경우가 10점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쓰게 되면은 답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요. 4명 나왔죠. 그렇죠? 7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점 이상인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있잖아. 그렇죠? 이러면서 아까 뭐라고 써있냐면 80점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80점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가 70이고요. 70은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여기 이제 80이고 여기 80이고 여기 7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것이 이 공식이에요. 지금 카운트 if에서는 돼요. 그게. 그러니까 서울 살면서 70점 이상인 사람,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카운트 if만 갖고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머리를 써봤는데 이거지. 카운트 if C의 3번째부터 C 11번째 중에서 일단 70점 이상의 사람이 몇 명이죠? 지금 6명이었죠? 6명이었잖아. 아까 6명. 근데 그 중에 98이나 80은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빼야 되니까 이거를 빼기를 여기다 걸어가지고 80 이상인 사람을 빼는 거예요. 그럼 80부터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70 이상이 6명인데 80 이상은 2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빼니까 4명이 남은 거지. 요거. 이걸 갖고 계산해보면 답이 아마 맞을 거예요. 4명. 맞아요. 여기는 7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80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제시법 때문에 8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동시에 걸은 거고요. 여긴 70점 이상인 사람 6명 중에서 80점 이상인 2명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뺄셈이 들어가면서 크거나 같아 80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울 사는 사람 중에서 70점 이상인 사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항목이 다르면 계산이 불가능해요. 너무 불편한 거라. 그러다가 이제 2007 가면서 2007인가? 가면서 카운트 if s가 추가됐어요. sum if s, 뭐 average if s, count if s라는 함수가 2007 가면서 추가된 함수예요. 그 전에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이게 있었으면 만세를 불렀겠지. 너무나도 쉬우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다가 이거는 같은 항목은 가능하다 하지만 항목이 다른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애를 먹었었어요. 굉장히 애를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생을 했었죠.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시험에 나왔던 유형이에요. 커말 자격증 시험에 나왔던 유형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따옴표 안에다 조건을 쓸 때는 컴마를 찍으면 안 되거든요.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건다 그랬잖아요. 이 조건 안에 컴마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안 되더라고. 이거는 첫 번째 범위, 그 범위에 대한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범위, 그 두 번째 범위에 대한 조건, 이렇게 따로따로 컴마로 찍었잖아요.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출석이 몇 명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동글뱅이 개수 세면 되잖아. 얘를 요 기호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더블 클릭해서 얘를 일단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해놓고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 중에서 따옴표 열고 요렇게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에다 써요. 근데 요 글자가 대문자 5인지 대문자 5잖아요. 대문자 5니까 괜찮은데 뭐가 돼 있을지, 아니면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요런 기호를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여기다 그냥 더블 클릭해서 요 글자를 복사하면 편하다. 그래서 붙여 쓰면 되죠. 그러니까 동글뱅이 개수가 몇 개냐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빈칸을 빼면 되잖아. 빈칸은 빼고 계산하는 게 count all이에요. all. 이렇게 블럭 잡으면 이 안에 비어있는 거 빼고 글자가 있는 것만 개수를 셀 거란 말이야. 숫자든 글자든.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한 거지.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한 거지.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얘가 나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누가 결근이라고 썼잖아. 근데 글자가 껴있잖아. 그 안에도. 얘도 출근으로 처리되는 거야. 모르고 여기다 출근이라고 썼어. 그럼 뭐야? 이 사람은 7번 출근한 게 나오는 거지. 동글뱅이 개수가 출근 표시인데 얘는 동글뱅이 표시만 지금 잡는 거고, 얘는 뭐라도 있으면 다 지금 개수를 카운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 요소가 있다 이게. 물론 자격증 시험에서는 여기다 출근이라고 쓰고 결근이라고 안 쓰겠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버리면 얘도 글자가 하나 끼어 들어갔거든. 여기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글자가 하나 끼어 들어간 거라고. 지금 몰라. 그러면 그냥은 몰라요. 항상 여기 가서 딜리트키 누르고 이렇게 다 딜리트키 눌러야만이 빈칸으로 인식을 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count all이라는 함수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count if로 해서 저 알파벳 대문자 요거의 개수를 세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지. 예,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우리 교재 지금 144페이지 중간에 출석 인원에 count all이라고 함수를 써놨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요거 하나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좋은 기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미납자 수를 계산하는데요. 미납자 수를 계산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비어있는 게 미납자 아닙니까? 비어있는 게 미납자니까 여기다가 는 count 블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주면 이 범위 내에 비어있는 것이 다 미납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과연 정확히 맞을까? 시험에는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겠지. 근데 여기다가 미납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납부자가 됐어. 얘 미납이라고 쓰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글자가 끼어 들어가니까 미납의 빈칸의 개수는 3명이죠. 그렇죠? 아니잖아. 미납이란 글자도 세야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써볼 수 있어요. 는 count A, 이쪽에는 인원수 있죠? 성명의 인원수는 항상 8명이죠. 절대참조 걸어서 9명이네. 9명. 여기에 지금 학생의 이름이 9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비워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여기 이름을 비워놓으면 인원수가 8명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름은 비워놓지 않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놓고 여기서 빼기 count if 이 중에서 납부라고 써있으면 납부자죠. 납부로 되어 있는 것만 납부자잖아. 미납은 납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지금 미납이라고 쓴 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모르고도 막 장난쳐놓으면 어떻게 돼? 장난쳐놓으면 이 사람 납부로 처리가 된단 말이야. 납부라고 쓰지 않는 이상은 다 미납이죠. 이것도 다 미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전체 인원에서 납부라고 표현된 글자 수를 빼면 미납이다. 순수하게 납부라고 써 있어야만이 납부자다.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전혀 문제가 없는 데이터만 받을 수가 있지만 아닐 수 있는 데이터가 있더라 이거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답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거죠. 지금 책에서는 요렇게 쓰라고 했어요. 요렇게 쓰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지금 책에서는 count blank 함수를 쓰라고 그랬어요. count blank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가 아니지.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빈칸의 개수를 세는 건데 문제는 엉뚱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납부자로 처리가 된다 이거죠. 문제가 아니라 단점이지. 단점이라고 봐야지.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가면 글자가 끼어 들어가는 바람에 글자가 끼어 있으면 납부자고 안 끼어 있으면 미납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단순히 납부라고 되어 있어야만 납부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서 요 해당되는 사람들의 납부란 글자가 들어있는 경우를 빼주면 나머지는 다 미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전체 인원에서 납부 인원을 빼준 것이 이것이 미납자 인원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데이터는 정직하지가 않거든.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거든.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면 혼자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순위를 구하래요. 순위를.
요 문제가요, 요렇게 지금 보이는 문제가 ITQ 자격증의 문제예요. ITQ 자격증은요, 요렇게 입력을 하라고 먼저 줘요. 문제지에 이렇게 돼 있어. 요대로 입력하세요 라고 해요. 그럼 이걸 입력한 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 요거를 또 다시 다른 시트에다 붙여 가지고 분석을 하고, 여긴 계산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계산하는 게 6문제가 나와요. 여기도 보면 여행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돼 있죠? 이탈리아를 딱 클릭하는 순간 출발 인원이 몇 명이야? 17명이라고 여기 나와야 돼. 아까 요건 어떻게 했었죠? 요거 고르는 건 뭐예요? 아까 유효성 검사였죠?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이 글자에 해당하는 출발 인원을 찾아오는 건 뭐예요? VLOOKUP이죠. 그렇죠? 그때 하나, 둘, 셋, 네 번째 걸 가져와야죠. 여행지에 따른 출발 인원을 가져오는 함수잖아요. 여행지에 관련된 출발 인원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은 이렇게 잡고 네 번째 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는 VLOOKUP. 이때 lookup 밸류가 뭐예요? 이 표 중에 첫 번째 있는 글자가 요거죠. 요 글자잖아요. 요 글자. 얘가 이탈리아가 될지 뭐 보스턴이 될지 여기서 고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고르는 거야. 뉴욕, 그러면 뉴욕이 나오면 뉴욕의 출발 인원 32명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다가 는 VLOOKUP, 참고하자는 lookup 밸류는 얘고, 요거에 해당하는 데이터 영역은 여기고. 근데 F4번 키 안 눌러요. F4번 키 누르는 이유는 절대 참조를 만들어서 자동 채우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많은 거거든.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니까 여행지 첫 번째, 항공사 두 번째, 일정 세 번째, 출발 인원 네 번째니까 4라고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여행지가 가나다 순이 아니잖아요. 막 섞여 있잖아요. 그냥 당연히 뭘 써야 돼? 정확히 일치. 그래서 여기는 여행지가 바뀌면 알아서 출발 인원이 바뀌게끔 하는 게 마지막 6번째 함수예요. 이게 6번 문제야. 이 6번 문제는 지금까지 ITQ 역사상 변동된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문제야. 항상 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 외우니까 이거 뭐 척 맞추는 거지. 여러분 혹시 다음에 이제 엑셀 자격증 과정, 우리 이제 센터에서 ITQ 과정에서 이제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한꺼번에 자격증 과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이제 지긋지긋하게 계산할 거예요. 자, 일단은 순위부터 계산해 보자고. 책에 지금 순위를 구하래요. 출발 인원이 많은 것이 1인가 봐. 무슨 함수를 쓰래요? 랭크 함수 쓰는 거죠. 랭크 함수는 는 rank.eq. 우리 책에서는 랭크 함수지만, 과거에 랭크 함수지만 지금은 rank.eq라는 함수를 쓰라고 할 거거든요. 같은 함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지. 괄호 열고, 자, 넘버가 뭐고 ref가 뭐고 오더가 뭔지 헷갈리시죠 지금요? 그럴 땐 fx 누르면 돼. 그럼 마법사가 떠. 넘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 넘버래요. 여기서 뭐를 갖고 순위를 구하라 그랬어? 출발 인원. 출발 인원 여기 17명인지 뭐라고 돼 있는 얘가 넘버가 되는 거지. REF는 리퍼런스예요. 참조 대상. 내가 17명인데 26명짜리도 있고 32명짜리도 있고 21명짜리도 있고 여기가 REF지. 근데 매번 여기를 참조할 거 아닙니까? F4번 키. 오더는 뭐예요? 큰 게 1등일 때는 0을 쓰거나 생략하는 거고,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큰 게 1등을 많이 하거든요. 작은 게 1등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주 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시험을 봐서 점수가 높으면 1등이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0을 쓰거나 생략을 하면 큰 게 내림차순 큰 게 1등이고 0이 아닌 값은 1이니까 1을 쓰게 되면 박태원 선수처럼 숫자가 작아야 기록이 작아야 금메달을 따는 거고. 자, 이거를 자동 채기하면은요 아마 여기 선이 깨질 거예요. 잘 보세요. 요 순위가 적혀있는 이 셀은 위에는 굵고 아래는 얇아요. 이 밑에는 굵어요. 그래서 얘를 자동 채기하고 나면 선이 다 깨져 버리거든. 그럼 여기 채우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면 돼요. 서식 없이 채우기. 그럼 선이 살아나거든. 이렇게. 랭크.eq. 랭크라는 함수는요 직장인들이 알아야 될 함수 첫 번째가 VLOOKUP, HLOOKUP이고 두 번째가 랭크 함수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입니다. ITQ 자격증 역사상 VLOOKUP만 나와요. 왜냐면 HLOOKUP은 안 나오거든요. ITQ 자격증은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은 100% 나왔고 지금까지 빠진 적 없이. 랭크.eq 같은 경우도 한 90% 정도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if error 있었죠? if error가 요즘 자주 나오는 추세예요. 단순히 VLOOKUP만 계산했는데 오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if error를 쓰시오 라고 나와요. 네. 자, 그 다음 비고란을 계산하는데요 왼쪽에 상품 코드 앞 글자가 F이면 free 자유여행이고 나머지는 공백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B의 5번째 셀이죠. B의 5번째 셀. 셀의 첫 글자가 F이면 자유여행이라고 쓰래요. 아니면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래요. 무슨 함수 써서 if 함수 쓰고 left 함수 써가지고 두 개 함수를 쓰래요. if 함수는 컴퓨터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함수 중에 하나고 저걸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if는 개념을 알아야지. 논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는 if 논리식을 쓰고 이 논리식이 참일 경우와 거일 경우 둘 중에 하나죠. 너 배고프니? 그럼 예, 아니요. 근데 배고프다라는 게 논리가 맞을려나 모르겠네. 짜장면 먹을래? 예, 아니요. 먹든지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논리식인데 여기서 뭐냐면은 B의 5번째 셀의 첫 글자가 F이면 그래서 F이면 그러면 자유여행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현하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첫 글자를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left B 5번째 셀의 첫 글자가 물어봐야죠. 물어볼 때는 따옴표로 물어보면 돼. 요 K-8507사라고 하는 B의 5번째 셀이 있었는데 어떤 거는 이제 H도 있고 F도 있고 K, 뭐 P도 있겠죠. 그렇죠? 이 중에 왼쪽에 첫 글자가 요거니까 얘가 F냐 물어봤으면 맞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으면 자유여행. 공백은 어떻게 한다?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공백.
공백으로 처리하시오라는 얘기는 따옴표 열고 닫으면 끝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거 있었어요. 이거 요 순위할 때 몇 위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요. 근데 그냥 우리가 랭크 함수만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 셀 자체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요거를 눌렀든지 아니면 우리 컨트롤 1번으로 셀 서식에 들어가면 상조 지정 뒤에다가 몇 위라고 쓰면 돼요. 몇 위. 그럼 몇 위라고 뜨거든 이렇게. 근데 셀 서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책에서는 앰퍼센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위자를 붙이래.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요 뒤에다가 앰퍼센드 해서 여기다가 앰퍼센드 써가지고 위라고 쓰는 거예요. 위. 몇 위라고 붙죠 이렇게? 몇 위라고 붙잖아. 그래 자동 체크해주면 또 선이 깨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선이야 뭐 옵션에 가서 서식을 빼라 그러면 글자가 붙죠. 근데 이렇게 앰퍼센드를 결합해버리면 얘네들은 글자가 돼요.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뭐 연산에 들어가면 에러가 나. 아까 셀 서식으로 그냥 위자를 붙이면 숫자니까 뭐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지. 예. 비고라는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제가 여기다 썼는데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 답이 안 나왔는데요 그러더라고. 답이 안 나온 게 아니라 공백이지. 지금 공백이지. F자로 돼 있어요. F자로 돼 있어야 자유형이잖아. 그렇죠. 만약 여기 있는 게 K가 아니라 F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F로 돼 있으면 얘도 자유형이라고 나오겠지. 앞 글자가 F가 돼야만이 자유형이 뜨니까. 그렇죠? 요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자, 지금 여기 하나항공 상품을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항공이란 글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니까 카운트 if로 하면 되겠네 뭐. 자, 근데 보세요. 는 카운트 if를 썼을 때 이 중에서 요거의 개수를 세도 되죠. 얘가 하나항공이니까. 얘가 하나항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위험해. 하나항공의 개수가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하나항공이 아니라 만약에 블루항공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이제 얘가 블루항공으로 바뀌면 블루항공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졸지에.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영역에서 내가 함부로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쓰셔야 돼. 여기다가 따옴표 안에다가 하나항공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원칙이에요. 그래 여기 있는 글자가 바뀌더라도 하나항공만 찾을 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자격증 시험에는 쟤를 선택해도 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학습을 하신 분들은 실무에 나가면 위험해요. 실무에 나가면 위험한 거야. 예. 자, 하나항공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 인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단순 평균이죠. 여긴 단순 평균 아닐까요? 예, 여기는 그냥 는 에버레이지. 근데 제가요 방금 전에 한글 상태로 썼어요. 이렇게 A, V, E, R, H, E 망쳤죠 지금요. 괄호 열면 함수가 열려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출발 인원 블록 잡으면 출발 인원에 대한 평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최대 공제 마일리지 최대값이 얼마냐 이거지. 이거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뭐 는 맥스죠. 는 맥스를 쓰는 거지. 맥스. 그래서 블럭 잡으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19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마일리지 계산해봤고, 아까 출발 인원은 제가 브이로그 함수를 먼저 보여드렸죠. 제일 먼저 이것부터 설명드렸는데, 우리 책의 146쪽에 제일 위에 보면 출발 인원 해서 브이로그 나오는 거 있어요. 책에서는 false 대신에 0을 썼네요. 여기 false 대신 0을 썼어요. 여러분들 분수는 어떻게 써요? 분수.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별도의 시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별도의 시트를 만들어 놓고 좀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5와 4분의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와 2분의 1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분수, 가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 한 칸 띄우고 1 나누기 2 있으면 5와 2분의 1이에요. 5.5죠? 이거 수학으로 말하면 5.5 아닙니까? 얘가? 일반적으로 계산은 5.5죠. 얘를 분수식으로 하니까 5와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은 어떻게 써요? 1 나누기 2라고 쓰면 안 되죠. 1월 2일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 1월 2일로 나와요. 그래서 2분의 1은 0 한 칸 띄고 1 나누기 0과 2분의 1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로 들어가는 거지. 물론 얘는 0.5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더하면 6이네. 5.5하고 0.5니까 6 나오겠지 뭐. 이걸 분수로 할 수는 없죠. 6이라는 걸 분수로 하려면 뭐 어떻게 해? 1분의 6? 그 분수도 좀 어색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지. 얘가 이제 5와 1 나누기 6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면 얘는 6분의 3이니까 6분의 1 더하기 6분의 3이면 얼마야? 6분의 4죠.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3 아닙니까? 통분하면은 그 합이 6분의 4잖아. 6분의 4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얘를 맞네. 6분의 1, 5와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5와 3분의 2가 되죠. 왜냐면 5와 6분의 4잖아. 분수 계산할 때. 그렇죠. 다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분수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엑셀에다 요거를 집어넣는 걸 배워가지고 여기서 계산해서 답을 적어가더라고. 참 애들이 머리가 비상스러워. 이게 분수식도 계산 달 수 있어요. 예. 복잡한 분수도 다 돼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또 다시 가볼게요. 지금 입주 동호수가 비고는 뭐를 계산하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돼 있네. 입주 동호수는요, 계약 코드 이렇게 돼 있네. 요거 103동에 603호. 그렇죠? 여기에 오른쪽 세 글자. 여기는 106동에 204호. 여기 207동에 908호. 이렇게 해주래.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는 라이트 가로 열고 계약 코드 클릭하고 오른쪽에 7개. 여기 있는 문법을 자세히 보시면 어느 글자에서 잘라올 거냐, 몇 글자를 잘라올 거냐. 전 영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를 전공했으니까 영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파벳을. 단어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넘버가 뭔지, 뭐 넘버 캐릭터가 뭔지, 텍스트가 뭔지 이런 것도 진짜 싫었어요. 이런 글자 이게 뭔 뜻인지 알고 알아내는 것도. 근데 영어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영어를 잘 하실 테니까 어렵지 않은 영어들일 거예요. 근데 처음 접하면 다 헷갈리는 거야. 자주 해보시면 쉬워져요. 자, 이거를 이제 자동 채우고 이렇게 하겠죠. 물론 비고까지 계산해서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옵션을 처리하면 되겠는데 급한 대로 그냥 하나씩 해볼게요. 이렇게. 비고는 작업 인원이 4명 이상이면, 그리고 견적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4명 이상이면서 견적 금액 200만원 이상이면 별 하나. 여기 4명 이상이 되는데 200만원 아니니까 여기 공백. 여기 4명 이상이면서 200만원 이상이니까 여기는 별표 하나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f하고 and 안에 물어봐야지. if and. 그러니까 는 if and 안에다가 두 가지를 물어봐야지. 작업 인원이 크거나 같다 넷, 컴마. 견적 금액이 크거나 같다 200만원. 우리 책에서는 200만원이라는 숫자를 2,000,000 썼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컴마로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컴마로 200만원을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F 다섯 번째 견적 금액이 2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컴마로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빼버려야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뭐 하라고요? 별표를 표시하잖아요. 별표. 근데 별표가 키보드에 없잖아요. 그 따옴표 안에다가 뭐라고 써야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별표가 있잖아요. 여기. 특수기호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공백은 따옴표 열고 닫고 하면 끝나는 거고. 답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답은 책에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놨다. 그러니까는 and 안에다가 지금 두 개를, 여기 하나 하고 요거 두 개를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원수가 4명 이상하고 견적 200만원 이상이냐, 그런 별표를 표시하고 아니면 공백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엑셀을 하는 거예요. 빨갛게 노랗게 줄 칠하고 색깔 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엑셀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산하려고 엑셀을 배우고 분석하는 걸 배우려고 엑셀을 하는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 차트하고 분석하는 게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오늘 이 계산 문제가 다 안 끝날 것 같아. 왜냐면 계산은, 이 함수는요 많이 풀어봐야 돼요. 머리는 아프겠지만 지끈지끈. 책에는 별표가 2개 나왔는데요. 예? 선생님은 지금 3개. 자 보세요. 제가 4명 이상이면서 200만원 이하인데, 네. 이상이라고 아주 우기고 있었네. 아 참내, 창피해서. 이상이죠. 이하죠. 이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예. 아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고 어쩌면 좋아.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큰 소리, 목소리 높여가지고 떠들었네. 함수가 너무 어렵네요. 저는 지금 오늘 뭔가 쉬어있나봐. 그래서 헛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자꾸만 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날 시험 보러 가면 자신있게 합격하고 잘 맞췄다고 나왔겠지.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할 때 보면 떨어지겠지. 당연하지 이상, 이하. 왜 그 글자를
근데 이하라고 써있는데 아까 왜 이상이라고 내가 읽었지? 안경 좋은 건데? 아, 오늘 그 무슨 뭐 비대면 그 강의하는 거 최종 합격자 발표 나가지고 뭐 하고 내일 또 뭐 내일 모레 3일간 교육 받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머릿속가 복잡해갖고 머리에 뭐가 뒤집어졌나 봐. 에이 창피해. 괜찮아요, 원장님. 강의를 30년 넘도록 한 사람이 그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에. 자, 최저값은 뭐예요? 최저값은 MIN이지 뭐. 이런 거는 안 틀려. 이건 문제는 안 읽어봐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에, 최소 작업 인원이니까 작업 인원의 최소값 MIN 미니멈 밸류를 계산하면 되니까 뭐 이건 어렵진 않아요. 견적 금액의 평균? 견적 금액의 평균? 이건 에버레이잖아. 는 에버레이지 뭐. 그리고 블록 잡으면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는 여기가 쉼표 쌀로 찍혀 있어서 쉼표 쌀이 나온 건지 여기는 명자가 붙어 있는데 여기 명자가 안 나왔죠.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입력한 게 아니라 결과 파일을 불러와서 거기다 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불편해 지금. 얘도 명자가 붙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원래는 명자가 붙어있는 걸 계산하면 명자가 붙어요. 서식이 셀 서식이. 근데 하여튼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포장이사 계약 건수가 어딨나 보자. 여기 이 포장이사라는 글자를 개수를 세는 거죠. 포장이사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그러면 뭐 count if를 써야 되겠네.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 중에서 포장이사를 클릭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얘를 클릭해도 답이지만 업무에서는 얘가 포장이사가 아니라 다른 글자로 바뀌어버리면 꽝 되기 때문에 반드시 따옴표에다 넣고 포장이사라고 써주면 포장이사 건수가 나오겠지. 자, 그 김천호 씨의 사은품을 찾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 김천호 씨 데이터를 찾을 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요. 이건 어떻게 했었어? 아까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목록으로. 이 목록이 여기 지금 사람 이름이 입주자 이름이 여기 블록이 잡혀 있는 거지. 원래 시험에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샘플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게 붙어 있는 것 뿐이지 시험에는 얘가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 중에 하나 고르면 이렇게 고르면 그 사람의 사은품이 뭔가 사은품이 요거죠. 그렇죠. 여기 이 중에 하나 나와야죠. 그럼 보세요. 김천호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가지고 사은품을 찾는 거니까 얘가 어레이예요. vlookup에 들어가는 자 보세요. 는 vlookup을 쓸 거 아닙니까? vlookup을 쓰는데 fx를 눌렀을 때 여기 테이블 어레이가 뭐냐면 테이블 어레이가 입주자부터 사은품까지가 테이블 어레이예요. 그 중에 첫 번째 lookup value가 입주자죠. 그 입주자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김천호라는 사람이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찍는 거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입주자를 선택했을 때 사은품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기다 5라고 쓰면 되지. 5. 그 레인지 룩업은 뭐야? 반드시 0 쓰는 거고. 여기다 5 쓰고 여기는 반드시 false라고 쓰든지 0 쓰는 거지. 여기는 하나만 쓰기 때문에 한 사람만 계산하고 자동 처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F4번 키 안 눌러도 된다 이거죠. 여기 있는 이제 입주자를 바꾸면 바뀌겠지, 그렇지? 바뀌겠지.
요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있죠. 여기서 지금 나오는 함수가 아까 VLOOKUP 함수, 뭐 에버레이지나 그 다음에 썸이나 카운트나 카운트 if나 이거는 쉬운 함수예요. 근데 이제 if하고 and를 묶어놓은 거, 아까 몇 명 이상이면서 얼마 이하인 거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까탈스러운 함수가 될 수 있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강사료를 구하려는데 수강 인원의 첫 번째 숫자가 3이네? 3이면 얼마? 5만원. 5만 5천원. 그러니까 10명대가 모이면 5만원, 20명대가 모이면 5만 2천원, 30명대가 모이면 5만 5천원 주겠다는 거죠. 강사료를 시간당. 괜찮네. 그러면 레프트를 해가지고 요건 숫자예요. 37명이나 37이잖아. 37. 예. 자, 근데 무슨 함수가 나왔냐면, 자, 여기다 한번 메모를 해드릴게요. 수강 인원에 따른 강사료를 계산하는 건데, 수강 인원의 첫 글자가 1이면 얼마? 5만원. 2이면 52,000원. 그렇죠? 3이면 55,000원.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무슨 함수를? 추수 함수하고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수강 인원이 27명이면 첫 글자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첫 글자가 2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52,000원이 편성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제가 컴마를 뺄게요. 컴마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러면 요 27이라는 숫자 왼쪽을 자르면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숫자를 왼쪽에서 자른다는 건 좀 보기가 그래.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는 레프트 수강 인원 컴마 1 그러면 왼쪽에 요게 2가 해서 잘리는 거죠. 이렇게 2가 잘리는 거죠. 근데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글자예요. 레프트 함수를 거치면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변해요. 근데 숫자처럼 보이는 건 하겠지. 보이기는 하겠지. 그게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는 는 int 수강 인원을 10으로 나누면 어떨까 이거지. 수강 인원을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7 나누기 10이면 2.7이죠. 2.7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int를 만나면 2가 된다. 그러니까 3이 아니면 다 2야. 2.9도 2고 2.9999도 2고 int 함수는 정수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 수를 넘지 않는 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터 2.99까지는 다 2야. 그러니까 27을 10으로 나누면 2.7인데 int 만나면 숫자 2가 되잖아요. 숫자 2. 그러니까 숫자로 남겨야 되잖아. 요 2는 글자로 처리된다고. 이거는 숫자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엑셀에서는 숫자로 처리가 되든 글자로 처리되든 액면가 숫자 2니까 2라는 개념으로 인식은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추수함수는요, 추수함수는 어떤 값을 선택하라고 주고 그 값이 1일 경우가 있고 2일 경우 있고 3일 경우 4일 경우 쭉 해서 254일 경우까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세 가지 경우 수죠. 1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1일 때는 5만원이라 그랬잖아. 5만원 5만원인데 요렇게 표현되라고 했죠. 요렇게 컴마가 들어가야 되잖아. 만약에 따옴표를 빼면 어떻게 돼요? 1이면 50이야 2면 0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를 쓸 때는 따옴표에다 쓰면 돼. 그러면 50,000은 숫자입니다. 숫자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해 줄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떻게 하래? 2일 때는 52,000은 이렇게 표현되고 3일 때는 55,000은 이렇게 표현되라고. 이 값이 뭐라고? 이 값이 여기 레프트 이걸 해주면 돼. 수강 인원을 왼쪽에서 잘랐으니까 한 글자를 자르면 27명 같으면 2가 나올 거 아닙니까? 2 같으면 52,000원이고 3이면 55,000원 되겠지.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었을 때 요 수강 인원이라는 값이 얘 밑에 있는 거니까 얘를 찍어 G5지. G5. 자, 바꿨어요. 이렇게 G5. G5가 수강 인원이니까 여기 수강 인원이라는 셀 값이 지금 G5니까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 이상 없이 다 나올 거다. 자, 제가 여기다 한번 이거 써볼게요. 주민코드에서 주민번호에 성별 코드를 가지고 코드를 이용하여 성별을 출력하는 거야. 성별을 출력하라. 그럼 이제 는 if MID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가 성별 코드니까 얘가 1입니까? 물어봐야 돼. 1. 왜 따옴표에다 1입니까? 물어봤어요? MID 함수 거치면 글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레프트, 미들, 라이트 거치면. 그냥 숫자 1이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안 돼요. 숫자 1이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반드시 글자 1입니까? 물어봐. 그럼 뭐가 된다? 남자죠. 그럼 남자 아니면 다 여자야?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얘를 한 번 더 물어봐서 입니까? 물어봐서 이면 어떻게 하래요? 여자죠? 그럼 또 다시 물어봐야죠. 3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돼? 남자죠? 아니면 뭐야? 1, 2, 3, 4 중에 그게 여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if가 벌써 3번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는 if 가로 열고요. 오화 함수를 써서 얘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1 또는 3이면 뭐야? 그러면 남자죠? 아니면 여자죠? 주민번호 성별 코드가 1이면 또는 3이면 남자고 1, 3 아니면 이제 여자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성별 코드가 1, 2, 3, 4 말고도 많잖아요. 5, 6, 7, 8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집어넣으면 또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홀수는 남자, 짝수는 여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러려면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하는 또 명령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 추수. 이 성별 코드가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가 성별 코드잖아요. 1, 2, 3, 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이면 뭐라고? 남자.
2면 뭐 여자, 3이면 뭐 남자, 4면 뭐 여자. 만약에 주민번호가 8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8가지가 있으면 그냥 8개 나열하면 되잖아. 1, 2, 3, 4, 5, 6, 7, 8 9번하고 0번은 살아계시면 122세가 되기 때문에 알바나 취업은 안 하실 거란 말이야. 122살 되신 어르신들이 취업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 2, 3, 4, 5, 6, 7, 8은 성별 코드가 8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1, 2, 3, 4가 있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이 5, 6, 7, 8을 쓴단 말이에요. 화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4입니까? 5입니까? 6입니까? 7입니까? 물어봐서 어휴 힘들어. 근데 추수를 쓰면 어떻게 돼? 어차피 8가지 나오니까 8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뭐. 이제 짝수 홀수를 판별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또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는 뭔가 함수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배우는 함수 내에서 처리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지금 성별 코드가 4개가 있다는 전자에 연습한 거고 밑에 건 8개를 다 놓고 한 거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별 코드를 갖고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추수함수는 이럴 때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이런 경우 있단 말이야. 100명이 시험을 봤어. 그래서 등수를 이용해서 등수를 계산해서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그렇죠? 3등.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이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 10명 같으면 어떻게 돼? 10명 같으면 는 추수 입함수 쓰려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석차를 등수를 계산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그렇죠? 나머지는 뭐야? 공백이니까 4등도 공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래. 그러면 등수는 랭크 함수를 써서 계산하면 되고 1등일 때, 2등일 때, 3일 때, 나머지니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를 써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100명이 시험 보면 어떻게 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3명 썼으니까 97명은 공백 처리해야 되겠죠. 제가 뒤에 요거를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백 처리했어요. 그렇죠? 1000명이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1000명은 안 돼. 추수는 254까지 밖에 안 나와. 불가. 254까지만 처리 가능하다. 그러니까 997명은 공백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지금 공백이 많잖아. 7개가. 그래서 인원에 상관없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여기 있는 추수함수를 썼을 때 여기까지만 쓰면 뭐예요? 여기까지만 쓰면 1등, 2등, 3등일 때까지는 여기까지 완벽히 되죠. 근데 4등은 어떻게 돼? 에러 나지. 네 번째 걸 나열을 못 했잖아.
5등, 6등, 7등, 8등, 9등, 뭐 100등, 1000등, 만등까지 에러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에서 배운 게 하나 있을 텐데 if 해라. if 해라.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추수함수를 써서 에러가 안 나면 1등, 2등, 3등은 여기서 끝나는데 4등부터 저 꼴찌까지는 에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if 에러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공백 처리 끝 이러면 돼. 이게 공백 처리야. 인원에 상관없이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면 돼. 아니 이렇게 해서 997명을 공백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가능하다고만 하지만 그 한 개 빼먹으면 또 에러 나잖아. 꼴찌는. 저건 노동이지 저게 무슨 컴퓨터를 하는 이유가 아니잖아. 저거는 완전 중노동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남으면 상관없는데 모자라면 에러 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 대상, 금상, 은상 1, 2, 3등은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4등 그러면 3개밖에 없으니까 네 번째 게 없으니까 오류가 나잖아요. 그렇죠? 4등부터 꼴찌까지 오류가 나니까 에러가 발생했냐? 그럼 알았어. 공백 처리 이러면 끝나는 거지. 3등까지는 표시가 되고 4등부터는 공백으로 처리가 완료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if 에러를 잘 안 썼는데 if 에러도 추가된 함수예요. 예전에 이제 is 에러 이런 게 있어. 에러가 발생한다면 어쩌고 좀 되게 복잡했었어요. 그런데 if 에러가 이제 새로 생기면서 무슨 함수를 쓰는데 뭐가 모자라면 오류가 발생하고 그렇죠. 어떤 수로 나눠라 그랬는데 분모가 0이면 오류가 나기도 하잖아요.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 분자가 0이면 0이지만 분모가 0이면 수학에서 불능이잖아요. 그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나머지가 다 에러가 나거든. 에러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에러가 나. 걔를 연관시키는 아이들은. 그래서 if 에러라는 함수가 추가적으로 이제 생긴 함수예요. 이거 있으니까 만능이야, 만능. 에러가 발생되지를 않아. 그래서 이것이 한 4, 5년 전부터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자격증에 이제 어쩌다 한번 나오더니만 최근에 한 3년 전서부터는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필기시험, 실기시험 할 것 없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렇게 해주면 되더라, 이게. 근데 책에서 보니까 이거를, 아까 요거. 책에서는 이렇게 안 했어요. 책에서는 아까 여기 보니까 그냥 숫자니까 이렇게 했더라고. 이렇게 해도 답이 되죠? 아까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는 일반 숫자 같으면 이렇게 나오고, 잠깐만, 이렇게 나오고, 숫자 같으면 이렇게 나왔죠. 지금 컴마 없이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만 찍어주면 돼. 쉼표설만 찍어주면 되지. 근데 저는 아까 이거를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따옴표에다가 그냥 숫자 처리를 콤마를 찍어줬잖아요. 그렇죠? 이래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너무 많이 풀었나?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기 시작하네. 인기 강자는 어떻게 하래요? 30명 이상이면 인기 강자래. 별표 찍어주래. 수강 인원이 30명 이상이면
별표를 찍으래. 허연 별을. 검은 별 말고. 그러면 는 if 가로 열고, 자, 크게 해서 볼게요. 는 if 누가 여기 수강 인원이 크 하나 갖다 30이면 30명 이상이면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허연별이 있네. 그렇죠? 네. 허연별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우리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탭키를 누르면 쫙 펼쳐지지. 여기다가 떼면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얘가 7번이죠? 숫자로 7 누르면 돼요. 7번이요? 아, 여기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7번이잖아. 7번. 검은 별은 8번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숫자상으로. 미음자도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워요. 이거를 미음자 눌렀다 한자키 눌렀다가 7번 누르면 하얀 별, 미음자 눌렀다 한자키 누르고 8번 누르면 검은 별. 그리고 아니면 뭐 해라? 공백. 그러니까 30명 이상이면 별표가 검은 별이 아니지, 허연 별이지. 허연 별 나오고 나머지는 뭐다? 자동 채우기 해가지고 옵션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되죠. 그래서 수강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하얀 별이 나온다. 예. 여기 뭐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하거나 공예 강좌의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if고, 이건 최대값이고, 강사명 구하는 게 vlookup이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강사명 구하는 거 있죠? 펠트 인형에 대한 이거지. 여기에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렇죠? 이종민도 있다. 네. 이 중에 두 번째가 강사명이죠? 는 vlookup 누가 이 펠트 인형에 해당하는, 그래서 펠트 인형부터 강사까지 이렇게 블록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블록 잡고 강사명이 세 번째 있다고 3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펠트 인형이라는 게 시작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뒤로 잡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우리 강사명을 찾아오는 거니까 뒤를 더 블록을 선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컴마 2, 컴마 0. 컴마 0은 뭐 정확히 일치한 개념이니까 꼭 써야 되고, 그러면 펠트 인형 안주희 강사고,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홈패션 그러면 이정민 강사고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네요. 와우, 오늘 함수 많이 풀어봤어요. 예,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메모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공방에 그대로 다 올라갈 테니까 공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차트가 2010까지 차트하고 2013 넘어 2013서부터 차트가 달라요. 예, 차트의 모양이 달라요. 그럼 혹시나 여러분들 2010으로 공부하신 적이 있으시면 2010하고, 만약에 여러분 직장이 2010이야, 엑셀이 여기 2016이고,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신 거를 2010으로 연습해 보시면 전혀 다르게 나와요.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